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어쩌면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를 시 한 편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또 아름답다고만 여겼던 것들 속에 사실은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가을이 오면 길을 걷다가도 그냥 멈춰서서 단풍을 보게 되잖아요. 와, 색깔 진짜 예쁘다. 다들 한 번쯤은 이런 감탄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 화려한 빛깔이 마치 계절이 우리한테 주는 선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주 익숙하고 또 보편적인 경험이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 눈부신 아름다움이 사실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처절한 고통의 흔적이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시의 한 구절은 우리가 늘 보던 그 풍경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툭 던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겉모습 너머에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진짜 이야기를 찾아 떠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작품은 바로 김경랑 시인의 나무의 눈물입니다. 이 시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통찰을 선물해 줍니다. 자,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요. 시 전체를 한번 쭉 감상해 볼게요.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까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돼요. 그냥 뚝뚝 떨어지는 낙엽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그냥 낙엽이 아니라 나무가 흘리는 눈물방울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 계기가 뭐였냐? 바로 내가 이별 앞에 서니 비로소 그 서러움이 보였다는 겁니다. 관점의 변화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시인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좋아서 밟기도 하고 걷어차기도 하면서 즐거워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게 남의 아픔을 딛고 즐거워했던 거라는 깨달음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토록 아름답다고 감탄했던 단풍이 사실은 나무가 속으로 끙끙 앓다가 고마 터져 나온 통증이었다니? 와, 이 재해석은 정말 충격적이게까지 합니다. 자, 이제는 눈으로 보는 걸 넘어서 귀로 듣기까지 합니다. 바람에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 그저 자연의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별이 너무 아프고 서러워서 가을 내내 나무가 우는 울음소리였는데 그걸 이제서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의 시선은 겨울로 향합니다. 모든 잎을 다 떨구고 앙상한 몸으로 추운 겨울을 버티는 저 나무의 모습. 그게 어쩌면 과거의 다른 존재의 아픔에 무심했던 자기 자신처럼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저러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을조립니다. 나무와 시인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무라일체의 경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이 엄청난 울림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 즉 아름다움을 통증으로 바꿔보는 그 시선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시는 우리가 그냥 겉모습만 보고 지나쳤던 가을의 풍경들을 완전히 다른 언어로 번역해버립니다. 떨어지는 낙엽은 그냥 낙엽이 아니라 눈물방울이었고 화려한 단풍은 통증의 표현이었으며 우리가 느꼈던 아름다움의 본질은 사실 서러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시는 더 이상 단풍을 보면서 와, 예쁘다 하고 감상만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관찰자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 대신에 그 겉모습 속에 담긴 본질적인 아픔을 이해하는 공감자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인식의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저건 아픔이었구나 하고 깨달았을까요? 시는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건 바로 이별입니다. 이 시에서 이별은 그냥 슬픈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아주 특별한 렌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전에는 절대 보이지 않았던 다른 존재의 고통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매개체. 그러니까 내가 직접 아파보니까 그제야 남의 아픔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 구절이 바로 그 핵심 증거입니다. 이별 앞에 서니라는 조건이 딱 갖춰졌을 때 비로소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저 서러움이 보인다고 말하잖아요. 정말 뒤늦은 하지만 그래서 더 깊은 깨달음인 거죠.
자, 이제 시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볼까요? 이 시에서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은유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속주의 상징으로서의 겨울나무입니다. 여기서 시는 나무의 상태와 시인의 마음 상태를 완벽하게 나란히 놓습니다. 잎을 다 떨구고 헐벗은 몸으로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는 나무의 행동이 자신의 과거 무심함을 깨닫고 미안해하는 시인의 마음, 그 속주의 행위와 정확히 포개지는 거예요. 둘 다 미안한 마음이라는 똑같은 동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 앙상하게 서 있는 저 겨울나무의 모습은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서는 겁니다. 다른 존재의 고통에 무지했던 과거의 나에 대한 깊은 자기 반성이자 또 숭고한 속죄의 행위로까지 그 의미가 확장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시의 메시지를 이제 우리 각자의 삶 속으로 한번 가져와 봤으면 합니다. 나무의 눈물은 결국 우리 모두를 비추는 거울 같은 시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이나 희생을 그저 예쁘다, 아름답다고 말하며 무심코 소비하고 지나쳤던 우리 모두의 부끄러운 순간들을 조용히 돌아보게 만들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겨두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들 속에 사실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의 통증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이 시가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선물했기를 바랍니다.